저는 5분 걸리는데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아무튼 회계사 시험도 세무사 시험도 전형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근데 공통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 네. 어차피 신유형은 몇 프로 안 된다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30%도 사실 많고요. 신유형 나온다 그러면 한 5개? 25개 중에서 5개? 뭐 요즘에 24문제 나오죠, 제모에게. 회계사 같은 경우에 35문제 중에서 신유형 한 3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태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맞춰주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봐봐, 우리 유형자산 재평가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재평가 문제를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여태까지 책들을 보면 누계액 제거법이었대. 누계액 제거법. 근데 이번에 대문짝만하게 우리 회계처리 누계액 제거법이 아니라 비례수정법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들고 와서 얘기해. 비례수정법 신유형 이런다고요. 똑같은 거죠. 표정이 아니라 표정인데 똑같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물어보는 거 아니고는 나머지 게 다 똑같잖아.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기존 문제에 출제됐던 전형적인 문제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를 100% 숙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를 100% 숙지한다는 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계속 외운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게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공부하다 보면 기출문제를 만약에 요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어차피 생뚱 처음 보는 완전 신유형은 풀 수가 없어. 저 정도 되면 풀 수 있어요. 어차피 행소법 안 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된다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늘 봤던 문제를 맞춘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시면 사이즈가 되게 커. 사이즈가. 뭐 특히나 회계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유형자산 손상이면 손상차손 환입만 딱 물어보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다고? 1번 X1년도 감가상각비, 2번 X2년도 손상차손, 3번 X3년도 감가상각비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물어봐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고요. 그럼 리스 제공자인데 판매형 리스로 분류했대. 그럼 판매형 리스라고 하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 판매형 리스 같은 경우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계정이 어떤 것들인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사이즈가 커지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왁구 위주로 외우겠다 이러시면 안 돼. 저도 왁구 좋아하지만 왁구가 통하는 단원이 있고 왁구가 안 통하는 단원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왁구를 아주 짧게 외워서 그걸로 풀겠다. 거의 불가능해.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다고요. 사용권 나중에 리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 후 리스 있잖아.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판매 후 리스 있잖아. 옛날엔 판매 후 리스 뭐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처분 손익만 나온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판매 후 리스 같은 경우에 처분 손익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매 후 리스의 이용자 입장에서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이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구조랑 계정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왁구 한두 개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 객관식까지는 제가 이 주제별로 이슈별로 뭐 중요한 계정이 뭐가 있고 재무제표 모양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넘기지 말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줘야 되는데 너무 안 외워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시간 압박이에요. 시간 압박. 회계사도 세무사도 무조건 뭐 시간. 늘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환영합니다. 늘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 그럼 이 시간 부족한 걸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맨날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시간 압박하는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히 몰라서 시간이 부족한 거지. 내가 계산기를 안 쳐서 계산기를 빨리 치는 훈련을 안 해서 이래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시험장 가면 이제 퀴즈도 많이 보고 하겠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계산을 했는데 답이 400이 나왔어. 보기에 400이 1번부터 5번까지의 400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내가 이걸 아는데 오래 풀어갖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아는데도 이거 푸는데 한 3분 걸려. 그런 건 제껴야지. 어차피 풀려고 낸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객관식까지는 연습장에 계산식도 쓰고 계정명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푸는 거예요. 연습장에 계정명도 써보고 그 다음에 식도 써보고 이래야 시험장 가서 계산기로 탁탁탁탁 되는 거지.
객관식부터 바로 계정명 안 쓰고 계산기로 그냥 뚝뚝뚝뚝 답 이렇게 하면 시험장 가면 말려요. 절대로 시간 내에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종강할 때까지는 식 다 써가면서 하는 거야. 계정명도 쓰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요. 아, 나 윤돈이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 아, 윤돈이가 분명히 계정명이랑 식 다 써서 풀라고 그랬더니 아, 씨발, 그러니까 시간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3분씩 걸려? 아, 사기당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없을 때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때인데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공부 개잘했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다고요. 이게 맞는 소리예요. 하다 보면 이게 지워지면서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계산기로 두들기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100% 시험장 가면 말리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선생님 언제부터 그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한 달 전부터 빨리 풀면 돼요. 보통 한 달 시험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실력이 이제 완성돼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험 한 달 전까지는 맨날 점수가 안 좋아.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네가 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 달 전부터 실력이 완성되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빨리 풀면 돼. 그래서 한 문제 몇 분 정도 걸리면 되는데요. 3분. 3분. 저는 5분 걸리는데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3분. 3분을 우리가 1분 30초까지 줄어가는 과정이에요. 3분 정도 해갖고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해. 종강할 때까지는.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간 극복 방법은 정확히 푸는 거, 정확히.